플로리다주 메리언 카운티에서 동료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맞았을 때 반응을 보였나요? 지금요, 그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있었어요. 그냥 웃어 넘기는 식이었죠. 그가 맞을 때 아직도 붙잡혀 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소 가혹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워터보딩 같은 건 여러분 중에 누가 잘하나요? 소방대원 10명이 해고됐고 그중 4명은 한 신입대원이 심각한 신고를 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말 정말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소방서 21호 사건을 밝히기 위해 수시간 동안 신문 영상을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부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거버라이프의 패브릭은 오늘 가입 가능한 정기 생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처럼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필요 없이 10분 만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 패브릭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이 우수하며 예산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패브릭을 신뢰하며 가족을 지키는 부모님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meetfabric.com/sidebar meet fabric.com/sidebar에서 몇 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역겹습니다. 마리온 카운티 소방 구조대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보고서 이후 그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누군가를 바닥에 눌러놓고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심지어 워터보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주장들입니다. 오칼라 지역 소방서에서 고문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명이 해고됐으며 이 중 4명은 체포돼 중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이 4명의 소방관들이 신고식을 지나치게 심하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소방관의 아들로서 매우 실망합니다.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그들을 체포해야 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4명의 소방관들이 직면한 혐의는 납치, 강도, 폭행, 그리고 방조입니다. 마리온 카운티 관계자들은 11월 기자회견에서 해고와 체포를 발표했으며 이는 추수감사절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이름과 근속 연수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일리입니다. K-A-Y-L-E-E, 브래들리, B-R-A-D-L-E-Y. 그녀는 25세 구급대원으로 부서에서 2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트 트라우트와인입니다. T-R-A-U-T-H-W-E-I-N. 그는 19세 소방관 겸 응급구조사로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드워드 킨입니다. K-E-N-N-Y. 그는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는 3년 5개월 일했고 22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은 세스 데이입니다. 데이 D-A-Y 소방관이자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는 2년 9개월 동안 일해왔고 나이는 22세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소방서의 일부 간부들도 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신문 영상, 내부 보고서, 사건 기록, 공개 사진을 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혐의들을 고려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공개한 신문 영상에서도 그의 이름은 음소거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19세였고 소방구조대에 입대한 지 몇 달 안 됐으며 여러 소방서에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11월 16일 24시간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다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정말 엄청난 양의 더러운 기름때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퀸틴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가 저한테 다가와서 여기로 오라고 하더니 그 기름때를 저한테 다 문질러 버렸어요. 그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장갑에서 그걸 떼어내서 저한테 묻힌 거예요. 그는 제 셔츠에 그걸 문지르며 너는 충분히 더러워 보이지 않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그에게 말한 것 중 하나는 그에게도 기름때가 묻었다는 것이었고 그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새 셔츠로 갈아입어도 또 더럽힐 거라고 했어요. 피자 관련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사 퀸틴 게인스는 피해자가 남은 피자 조각을 남기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화가 난 퀸틴 게인스는 피해자의 장비와 간식을 일부 가져다가 그냥 숲속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테이트가 제 인스타그램을 스태프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제 팔로워 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테이트가 그들에게 제가 틱톡으로 유명해졌다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틱톡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내렸고 모든 게 정말 정신없었어요. 테이트가 제 핸드폰을 잡고 저를 잠그려고 했고 그 사람들은 제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가 네 핸드폰을 잡았다면서? 내가 네 핸드폰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설명해 줄래? 테이트나 세스가 내 다리를 들었고 테이트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나는 막으려 했어. 나는 그가 내 주머니에 손 못 넣게 옆으로 돌아 누웠어. 그런데 그가 세스가 나를 옆으로 밀어 금방 데려갈 수 있게 했어. 모든 체중을 바닥에 실었어. 그리고 세스가 달려와서 내 다리를 잡았어. 그리고 무릎 아래로 내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서 내가 아무데도 움직일 수 없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이트가 내 바지에서 벨트를 빼서 내 앞쪽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케니가 옆으로 약간 굴러가고 세스가 내 다리를 잡아서 구부리더니 내가 옆으로 더 넘어가게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케니랑 싸우려고 했고 그를 잡으려고 했어. 그냥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싸웠지. 그러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나를 더 세게 붙잡고 내 팔까지 잡았어. 그리고 내가 싸울 때마다 세스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 다리 앞쪽에 무게를 실었어. 그래서 SS가 이렇게 잡고 아래로 눌렀는데 그래서 내 허리가 아팠어. 이 시점에서 나는 장난인 줄만 알았고 진지하다고는 생각 못했어. 그런데 그가 벨트를 풀자 멈춰야겠다고 느꼈어. 그리고 그들이 내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내렸을 때 그때 나는 진짜로 저항하고 벗어나려고 했어. 알겠어. 테이트가 내 폰을 빼앗고 차단하려 했어. 그리고 비밀번호도 물어봤어. 네가 테이트가 휴대폰을 잡아챘다고 했을 때 그가 내 휴대폰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설명해 줄래? 테이트나 세스가 내 다리를 들어 올렸고 테이트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나는 막으려 했어. 그래서 내가 옆으로 돌아 눕기도 했어. 그가 내 주머니에 손을 못 넣게 하려고. 그런데 그가 그냥 아니면 세스가 나를 옆으로 옮겨서 그가 빨리 설명할 수 있게 했어. 그래서 그들이 내 바지를 풀었고 그 다음에 그는 계속 나를 채찍질했어. 그 후 케일리가 내 핸드폰을 내려두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케일리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했어. 그런데 알다시피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는 내 속옷을 내리고 벨트로 나를 때렸어. 알겠어. 그럼 옷을 다 벗겼다는 거야? 알겠어. 그들이 내 옷을 다 벗긴 뒤 누가 계속 벨트로 널 때렸지? 그리고 그때 케일리가 네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잖아. 네가 알기로. 알겠어. 여전히 세스와 케니가 널 잡고 있었지. 트위티 타일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 안 했어? 알겠어.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피해자는 그 무리가 자신을 소방서 밖의 다른 구역까지 콘크리트 위로 끌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워터보딩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세스, 케니, 테이트라는 이름을 들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얘기 하나요? 무슨 말 하나요? 그냥 웃고만 있나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비밀번호 같은 걸 묻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계속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끌고 갔고 저는 아파요 진짜 아파요 라고 했어요. 그만해요 라고 했는데 그는 계속 비밀번호가 뭐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수건이랑 사진을 꺼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잠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걸 벗겼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결국 전화를 받게 돼서 제가 가야 했어요. 저는 다른 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왜냐하면 진흙으로 다 더러워졌거든요. 물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저랑 타일러가 그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타일러가 왜 그냥 비밀번호를 안 줬냐고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비밀번호를 줬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했어요. 피해자는 출동 후 모두가 잠든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 모두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테이트와 세스가 감독관이 그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하랬어요. 그들이 저를 데려가 보스 중위가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그냥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곤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버스 중위가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해.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해. 그리고 네가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닌지, 그리고 네가 우리를 고자질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해. 참고로 우리는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부상의 사진 몇 장도 입수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그가 벨트로 맞고 땅에 끌려간 흔적이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짧은 동영상 클립도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는 피해자가 억눌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해서 좋았고 이제 굿즈는 필요 없어요. 그래요. 니초 영상에서 19세 청년은 이제 제 굿즈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외치고 여기서 굿즈는 21번 소방서 공식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곧 형사들이 용의자인 테이트, 케니, 세스, 케일리를 신문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처음 케일리 브래들리와 대화했고 그녀는 조사관들에게 사진과 영상 추출을 위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인터뷰 시작 때 케일리는 진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형사들은 그녀가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케일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혔으며 그 중에는 그녀가 늘 있었다고 밝힌 거친 장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료들이 신입을 쫓아가서 땅에 눕혀 눌러놓았을 때 케일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케일리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했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지만 케일리는 수사관들과 대화를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일리가 다음에 인터뷰에 왔을 때 그녀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Just hang tight here at Detective Williams. We'll be here in just a minute. 몇 분 후 보안관들은 브래들리를 소파가 있는 신문실로 옮기고 에드워드 에디케니 3세가 인터뷰를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4명의 용의자들은 신문실에서 몇 시간 혼자 남겨져 머리를 손에 얹거나 방안을 서성이며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4명 모두 미란다 권리를 고지받았습니다. 4명 모두 처음에는 형사들과 대화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의 부분들에 대해 각 용의자들이 수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난투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케일리는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어떻게 접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날 밤 초반에는 거의 역 전체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틱톡에서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다고 농담을 했는데 약간 2016년 스타일의 매력 어필 영상 같은 거였어요. 올해 그 틱톡 영상 보여달라 했어요. 결국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틱톡 계정을 삭제해서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자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30, 45분쯤 지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무슨 뜻이야 라고 했어요. 그는 가끔 이유 없이 말을 해서요. 무슨 얘기야? 그리고 그는 저에게 자기 휴대폰을 주면서 보여줬어요. 이런 단체 메시지에 관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소방관이 소방서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문자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줬고 세스가 제 손에서 그걸 가져간 걸로 기억해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말을 끊거나 당신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조용히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듣기만 할게요. 저 정말 당황해서 정말 죄송해요. 만약 그를 데려가야 할 상황이 생겨도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물도 가져왔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당신은 체포된 게 아니란 걸 저도 알아요. Like a criminal or anything. 그러니까 그는 세트가 핸드폰을 갖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인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트가 핸드폰을 가져가고 나서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제 생각엔. 그리고 그들이 역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때 케니와 테이테도 끼어들었어요. 그들도 같이 뛰기 시작했죠. 세트가 뛰어서 저는 건물 주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테이테가 우리가 잡았어 라고 말하는 걸 들었고 우리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테이테와 케니가 그를 제압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일은 정말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변에 경찰서도 없고 그래서요. 예전에 케니, 테이트, 세스랑 장난치며 놀아서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테이트 트롯의 발언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것에 대해 언급된 게 있었나요? 네.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제기한 거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그 친구가 팔로워가 45,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는 거지? 라고 했죠. 저희는 그냥 장난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 유명한 틱톡 영상이 있어. 그게 엄청 떴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틱톡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걸 너한테 공유했어? 아니, 알겠어. 다들 그거 듣고 어땠어? 우리가 그에게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의 핸드폰을 장난으로 숨겼잖아. 피해자가 형사들에게 뭐라 했든 케일리 씨는 피해자 핸드폰이 빼앗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바닥에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린 그가 제압당할 때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의 핸드폰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군요. 그가 저에게 핸드폰을 주며 소방관들이 소방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대화를 보여주려 했고 세스가 그때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테이트에 따르면 그들이 시끄럽고 거칠게 놀았지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 시점에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웃고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한 일에 동의해요 들어갔고 네. 확신하지만 그는 계속 웃었고 저도 그랬어요. 거칠게 놀며 하루 종일 장난치고 씨름했어요. 네, 문제 없었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상황이 통제 불능이었다고 느꼈나요? 그 부분을 더 얘기해 주세요. 아마도 주로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종을 친 건 아마도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이었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행동은 예전에도 저한테 일어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히 그 장소에서요. 그게 제가 일하는 방식인가요? 네, 스테이션 21 같은 곳이요. 네네.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게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봐온 문화라고 생각해요. 21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저한테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테이트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거 들으셨죠? 그건 곧 다룰 예정이에요. 4명의 용의자 모두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벨트를 푼 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바지가 내려갔나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요. 속옷이 보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속옷이 내려갔나요? 여기 에디 케니의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의 속옷이 내려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의 바지는 어떻게 벗겨졌나요? 누가 벗긴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벨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들은 어때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흘러내렸는지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그가 바지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의 움직임 때문에 바지가 흘러내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는 약간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 진행 중에 케일리와 테이트도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일이 통제 불능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의 바지가 내려간 걸 기억하나요? 그가 내내 웃으며 당신들과 장난쳤던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바지가 내려간 적이 있나요? 즉 벨트 신호 같은 일이요. 네. 그의 벨트는 그에게 없었어요. 제 생각에 기록에는 그의 다리를 잡았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바지가 좀 내려갔을 수도 있죠. 저희가 그의 바지를 잡아서 억지로 내린 적은 없지만 아마 저절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나세요? 그의 속옷이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바지를 완전히 내렸는지 아세요? 저는 그들이 바지를 내려서 속옷 부분이 보이게 한 것만 기억나요. 피부나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해봤거든요. 네, 저희는 바지가 완전히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걸 보지 못하셨군요. 저는 못 봤어요. 그때 베이에서 호튼과 얘기 중이었거든요. 이제 가장 심각한 혐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가 억지로 눌려 있었고 얼굴이 수건으로 덮인 채 머리 위에 물이 부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워터보딩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3번이나 물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오히려 아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작은 물방울 몇 방울이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물과 관련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물을 아예 안 꺼내셨나요? 저는 그들이 그걸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흥분을 쓰지 않았던 건 기억나요. 저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몇몇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 머리 위로 지나갔을 때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 사건 외엔 없어요. 그가 전화 받자마자요. 알겠어요. 알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죠? 그들이 물 위에 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물에 뭐 썼는지 기억나요? 지붕공들? 플라스틱 사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에 쓰이던 그런 거요. 아니면 뚜껑 같은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가 잘못 이끌고 있으면 보고 계신 거죠? 뚜껑이 안 열릴 때 물을 조금씩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실처럼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옮겨지고 나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도 모를 수 있죠. 이 사진이요. 실제로 그들이 붙는 걸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도 될까요? 사실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멈췄나요? 저희가 전화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우리가 수건을 벗기고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밤늦게까지 얘기하며 놀고 레슬링도 했어요. 학교 전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친한 친구였고 불이나 학교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레슬링 밤에도 얘기했고 다음날 아침 세스와 어젯밤 심했나? 라고 말했어요. 저와 친구에게 와서 얘기하라 했고 세스가 다음날 아침 그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정말로 너 안 다쳤어? 아니 나 괜찮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인터뷰를 받은 용의자들에 따르면 21번 소방서에서는 괴롭힘이 그냥 문화의 일부였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소방서에서 4명의 남자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바지도 벗겨졌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톰 타이탄이 가차를 괴롭혔죠. 하지만 이 특정 상황에서는 그의 바지가 내려간 건 기억나지 않는군요. 아니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테이트와 세스가 거의 악의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오스럽게 보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일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테이트가 그리고 케니도요. 케니는 그냥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니는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케니는 일주일 전 테이트가 워터보딩 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케니가 그걸 꺼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스가 실제로 수건을 케니 얼굴에 덮었어요. 그 애들은 자신들도 겪었으니 장난이 재미있을 거라 여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테이트한테 일어난 일 봤어요? 그때 테이트도 오더보딩 당했는데 그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봤어요. 모두가 그걸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케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했나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머리 위에 물을 부었나요? 아니면 그냥 물을 뿌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수건이 그의 머리에 씌워지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테이트랑 있었어요. 네. 네, 테이트랑 있었어요. 맞아요. 그들은 수건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물 한 주전자를 부었어요. 알겠어요. 그때 모두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녹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제 생각에는 맨이나 퀸틴 게인스였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우리 모두와 얘기해봤어요. 네. 우리는 모두와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미 자기 역할에 대해 말해줬고,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그 워터보딩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저도 잘 알아요. 몇몇은 그랬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워터보딩 얘기를 꺼내셨는데 누가 실제로 워터보딩이라고 언급하거나 워터보딩 할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게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농담이 된 거죠. 그는 워터보딩을 당한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린 앉아 장난쳤고 세스는 무릎에 앉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케니가 물주전자와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를 워터보딩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수건이 그의 얼굴에 덮인 것뿐이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의 머리 위에 물을 부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을 붓지 않았어요. 알겠죠? 우리는 다르게 들었고 항상 그를 위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런데 케니가 전체 상황에 대해 뭔가를 파악했나요? 네. 제 말은 그 후에도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말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고 그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케일리는 예전에 장난치는 사진이나 영상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다네요. 또한 그녀는 상사들에게 19세 청년 과외 사건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해요. 저는 다음날 아침 근무 때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과 관련된 영상이 있다며 더 이상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모든 장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일요일 사건에만 해당하나요? 그들은 장난치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지 않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퀸이랑 빛 같은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퀸틴 게인스와 선장이 일요일 사건 관련 모든 걸 삭제라고 했죠. 네. 그가 일요일이라고 분명히 말했나요? 아니면 다르게 말했나요? 그 사람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거기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얘기는 일요일에 들었어요. 죄송한데 그게 16일이었나요? 네. 16일이요? 결국 케니와 케일리 모두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기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하세요.
물이나 커피, 다른 거 필요하신가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인 아시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보안관 사무실에 있으니 용의자들도 자신들이 공영에 처한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기 혐의 내용을 다시 여쭤도 될까요? 강도, 납치, 단순 문제, 2급, 1급 중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26일에 조사가 끝난 후 4명의 용의자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교도소로 이송됐죠. 실제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케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온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일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게일리는 강도 및 주범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기소되었습니다. 세스, 케니, 테이트 등 4명은 강도, 폭행, 납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월 27일 레이먼드 재판에 출석 예정입니다. 이제 그 4명이 해고되고 기소된 것 외에도 21번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다른 6명도 해고되었거나 스스로 퇴사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마리온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 소방서 리더십 조사 보고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12월에 공개되었으며 해고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빅터 파에트 대장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파에트 대장은 2025년 11월 19일쯤 그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는 소방관이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행위가 범죄일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파에트 대장은 즉시 행정보고나 인사과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에트 대장은 사건을 인지한 이후 기간 동안 클린트 발록 대대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에트 대장은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밟거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문제를 소방서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파에트 대장은 적어도 한 명의 대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가 영구적으로 소실됐습니다. 이후 파에트 대장은 발락 대대장에게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파에트 대장은 법집행기관 면담에서 발락 대대장에게 준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폭행 심각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빠졌습니다. 그는 사건,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인식, 이를 알게 된 후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장 발락도 12월 기자회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 카운티 위원, 소방구조대장이 모두 이 상황 전체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 4명의 응급구조대원 체포와 해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직업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용납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으며 소방서 핵심 가치에 어긋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동료 소방관을 위험에 빠뜨리고 해를 끼치며 배신하는 행동과 태도를 선택한 순간 유니폼을 입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소방서가 누구이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분들께서 소방서에 대한 신뢰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출근하는 8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출동합니다. 소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수의 명예, 헌신, 그리고 희생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마리온 카운티는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충동을 우선시하는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매일 명예롭게 봉사하는 훌륭한 남성과 여성들을 모욕하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보고받은 것 중에 이번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으로서 저에게 보고된 행동들에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고 추가적인 여파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소방서장 제임스 반트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시 일터로 복귀해 소방관 경력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이 19 새 청년 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